진행하신 분들, 상속주택을 받으신 분들,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특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9월 16일 토요일부터 10월 4일 수요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조정대상지역 일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하셨거나 주택을 취득하셨고 또는 비규제지역 일대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 가운데 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가운데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5%의 임대료 증액을 지키신 분들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 가운데서도 공동명의 진행하신 분들, 그리고 1주택자 가운데서도 상속주택을 받으신 분들, 또는 다주택자인데 상속주택을 또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1주택자인데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종부세 과세 특례 신청을 하시면 특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9월 16일부터 원래는 9월 30일까지인데 추석 연휴 때문에 10월 4일로 미뤄졌습니다. 이 기간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지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뒤에 Q&A 약 29개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1세대 1주택의 계산 방식은 기본공제 12억 원, 그리고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입공제 최대 80%까지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여나 만약에 기존에 나는 작년에 신고했다. 그러면 계속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자, 우선적으로 합산배제 신고 제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기준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실제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구청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놓고, 그리고 10월 4일까지 임대업 등록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합산배제가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직까지 만약에 내가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냥 월세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청까지 등록을 10월 4일까지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 그런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표준계약서 작성한 시점에서부터 5%의 증액 요건, 임대료 증액 요건을 지키는 분들 한해서만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제외한 전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종부세 합산배제가 현재 가능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2020년 8월 18일 이후로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소형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같은 이런 주택에서만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0년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 기간을 10년 동안 충족을 하시면 10년 동안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기존에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다 받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월 3일 이후에 모든 서울의 전 지역 일대가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1월 3일 이후에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지역 일대에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를 다시 지금 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사원용 주택이 있습니다. 요 사원용 주택, 법령에서 요건을 갖춘 주택인데 이거는 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뭐 기숙사, 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 주택, 주택 건설 멸실 목적 주택, 등록 문화재 등 이런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지칭을 하는데 이런 주택도 해당이 되고,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합산배제를 신고한 납세자는 계속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외 신고를 따로 해야만 합니다. 예컨대 5% 임대료 증액을 지켜야만 하는데 5%를 초과해서 임대료 갱신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합산배제를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제외 신고를 따로 하셔야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개별적 해당이 되시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였던 사원형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세 특례 신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자, 이 특례 요건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의 1주택자처럼 공제금액 12억 원 공제를 받고 또 여기에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아보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라는 건 뭐냐면 고령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70세 이상이 되면 이렇게 20%에서 40%의 공제를 따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이 넘어가면 20%를 받아볼 수 있고 15년 이상이 되면 50%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합산 90%이지만 70세 이상에서 15년 이상 보유를 할 경우 90%이지만 요게 최대치가 80%입니다. 그래서 12억 원 공제를 받고 세액공제 80%까지 받아보는 게 첫 번째고, 또는 각각 다주택자처럼 배우자, 본인 각각 기존엔 6억씩 공제가 되었던 게 이제 상향 조정돼서 각각 9억 총 토탈 18억에 대한 공제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6억이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각각 6억 해서 12억 공제를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받아볼 수 있는 요 1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을 신청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안이었는데, 이제는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돼서 각각 9억 18억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18억까지 해당되는 분들은 당연히 특례 요건을 신청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시가격 18억 원이 초과될 경우 계산을 해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일시적 2주택 과세 특례 요건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과세 특례는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 또는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상속주택이 들어온 경우, 그리고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지방 저가주택이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세 특례 요건으로서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기본공제 12억 원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받아볼 수 있는 과세 특례 제도입니다. 자, 우선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양도세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이 있는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3년 동안은 종부세 합산 과세 특례 제도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공제 12억 그리고 세액공제 80%까지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아직 넘어가지 않는 주택 그리고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 중에 40% 이하인 주택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 지분이 공시가격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되는 상속주택은 전부 다 과세 특례 제도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을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합니다. 다만 세종시에도 군, 읍면 지역 일대는 지방 저가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일대에서도 인천, 강화, 옹진, 경기도 인천, 연천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 지방 저가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공제를 받아볼 수 있다.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1주택이 있는데 상속주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주택자가 되죠. 기존에는 종부세 계산할 때 이게 상속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주택으로 봐서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었었고 공제 금액도 다주택 6억 공제를 받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속주택 과세 특례 요건으로 요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2주택이지만 1주택자처럼 똑같이 공제 12억을 받고 또 세액공제 80%까지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주택수에서 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상속주택과 기존 1주택 공시가격이 합산이 되고 거기에 공제 12억 원 공제가 되고 세액공제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방저가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1주택자가 이렇게 수도권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내가 만약에 취득했다. 예컨대 만약에 창원 지역 일대 내가 주택을 매수했다. 그럼 2주택이죠. 2주택이면 다주택으로서 기존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었고 또 공제액도 6억 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지방저가주택 이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1주택과 동일한 공제 12억 원 그리고 세액공제 80%까지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주택수에서 이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공시가격 합산이 된 상황에서 공제 12억 원이 공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속주택과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라는 내용인데 앞에 우리가 말씀드린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과세 특례 요건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상속주택은 다주택자인데 상속주택을 받았을 경우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 산정할 때 특례 요건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이 지금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요건은 다주택, 내가 아는 2주택인데 상속주택이 한 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3주택 세율로 적용이 되죠. 지금은 현재 법 개정이 돼서 과세표준 12억 원이 초과되는 3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율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상속주택은 빠집니다. 그래서 2주택이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은 다 합산이 된 상황에서 세율 적용할 때만 주택수에서 빠진다라는 개념입니다. 무허가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법인 일반 세율 적용 특례 요건이 있는데 기존에 개인이 법인 등록해서 법인 사업자 내에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 보통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공주택 사업자나 공익법인 또 사업 시행하는 시행자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이런 분들의 법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던 걸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의 손택스 앱으로 들어가셔서 요 메뉴대로 클릭하시면 신청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종부세 모의 세액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종부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들어가셔서 요 메뉴 누르시면 이렇게 세액 계산하는 모의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번 계산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나는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주택임대사업자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또 홈택스, 손택스 앱에 들어가셔서 요 메뉴대로 자가진단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종부세 과세 특례에 대한 Q&A 29개 정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좀 빠르게 설명을 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해야 되냐? 자,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3일경 발송될 예정이라고 하고,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래 신고서 이렇게 작성해서 홈택스 이용해서 진행을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서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접근 경로 홈택스 이렇게 해서 메뉴 들어가서 진행을 밑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합산 배제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자, 아파트는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없냐? 없습니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민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민특법 개정으로 인해서 합산 배제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죠.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10 대책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가 이제 발표가 되었었죠. 그리고 실제 시행은 8월 18일 이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소형주택,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 임대 중인 경우로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재등록을 하게 될 경우 합산배제 해당이 가능하다. 자, 예시가 있습니다. 2018년 5월달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4년짜리 단기로 등록을 했는데, 이게 4년짜리 자동 말소가 끝나는 시점이 22년 5월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나오게 되죠. 근데 2022년 7월달에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종부세 합산배제를 다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발표됐던 정부에서 그 아파트 임대사업자 보건제도 여기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법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안 되고 오피스텔은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도 가능합니다. 자,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되냐?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이 되었거나 또는 면적 기준이 바뀐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산배제 적용 주택이 임대료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외하는 신고서를 따로 신고해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로 분류가 되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데 민특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아파트에서 제외가 돼서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합산배제 신고 이후에 법정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냐? 불이익이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경감받았던 종부세, 세액, 그리고 이자 상당, 가산액 이거 신고, 납부 따로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한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약 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또 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종부세 부과시에 조정대상 지역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냐? 과세 기준일,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기점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기준에서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컨대 예전에 서울 전적 일대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남성과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시점에서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그리고 다세대 이런 주택들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받아볼 수가 있게 된다. 9번째,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냐? 당연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특법 시행령 개정이 2019년 2월 12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 기준에서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그냥 기본적인 임대차 계약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법 개정이 됐습니다. 2019년 2월 12일에는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하고 임차인에게 전부 다 고지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출을 구청에다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 임대차 계약 기준에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그리고 경감받았던 세액, 이자 상당액 이거 전부 다 5% 임대료 초과할 경우 납부를 따로 해야 되고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10번째,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했으나 취득 계약일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한 경우로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3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증빙이 가능하다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11번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이 되냐?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시점에서부터 임대기간 충족해야만 합니다. 12번째,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냐?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청과 세무서 각각 사업자 등록과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같이 하셔야만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세무서에만 등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10월 4일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10월 4일까지 구청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다라고 했죠. 임대 개실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리고 주택을 언제 취득했냐,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했냐 아니면 비규제 지역일 때 취득했냐에 따라 또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또 5% 증액 요건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2018년 4월 1일 이전에 4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10년짜리로 바꾸셔야만 하고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됩니다. 자, 13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통 각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가셔서 등록을 하되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등록하실 수 있고요. 또 2018년 4월 2일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하는 경우 세무서 등록하지 않아도, 세무서 가지 않아도 구청에서 전부 다 사업자 등록을 내줍니다. 처리해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구청 직원이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의를 하는 걸로 봐서 방문 없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 관련에 대한 Q&A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자, 부부 중에 지분율이 가장 큰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분율이 50%, 50%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 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를. 그리고 지분율 판단 기준은 공부상 면적 기준이 아닙니다. 면적 기준이 아니에요. 예컨대 만약에 뭐 50제곱미터 중에서 26제곱미터, 24제곱미터. 그러면 26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분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51%, 지분율이 51%, 49%이다. 그럼 당연히 51% 분이 공시가격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분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다. 15번째, 부부가 주택과 토지, 부속 토지를 나누어서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자, 단독주택 기준에서 한번 본다면 보통 주택과 거기에 따른 부속 토지는 함께 가져가는 거죠, 명의를. 근데 그게 아니라 주택은 그 지분 100%를 남편이 가져가고 부속 토지 100% 지분을 아내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보유했다라고 하더라도 특례 요건 적용 가능하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만약에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1주택이 아니죠. 그죠?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주택이 세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눠서 부속 토지와 주택을 보유했다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 자, 16번째.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자,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1주택의 납세 의무자, 이 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주택이 있는 공동명의자인데 우리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부속 토지 보통 재개발지역 일대에 많이 있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뭐 뚜껑 매물, 이런 매물 또는 도로 같은 매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하려면 납세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명의 1주택자인데 납세 의무자가 남편입니다. 근데 부속 토지 명의도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다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공동명의자 중에서도 납세 의무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부속 토지가 배우자 명의입니다. 안 된다. 과세특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7번째.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부부로 한정하기 때문에 자녀는 이렇게 특례 요건 적용 안 됩니다. 또 1식 2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1식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사할 집을 언제 이사해야 하냐? 자, 양도세처럼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취득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죠. 그런데 이 종부세 특례 요건에서는 그런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만 처분하는 그 처분 조건만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19번째, 2023년 4월 10일에 취득한 신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언제까지이냐? 자, 2023년 4월 10일에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 1시적 2주택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죠.
따라서 2026년 4월 9일까지 처분을 해줘야지만 특례 요건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10일에 취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카운터가 2023년 6월 1일로 카운터가 들어가고 3년 이내이기 때문에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처분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도세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째, 상속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여러 채 상속받아도 이렇게 요 밑에 세 가지 요건이죠.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혜택 받아볼 수 있다. 5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상속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주택 지분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가능하다. 한 채만 아닙니다. 여러 채 있어도 받을 수 있다. 또 21번째,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난 이후에 수도권 소재의 주택의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일부를 처분해서 6억 원 이하가 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냐?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상속주택의 요건이 있었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근데 5년이 넘어간 경우죠. 그리고 6억 원을 초과한 경우, 6억 원이 초과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초과한 경우, 근데 5월 31일까지 일부를 처분해서 다시 6억 원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냐?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상속주택이 5억 5천만 원 정도가 된 겁니다. 공시가격이. 자, 그래서 과세특례 혜택을 받았는데 다음에 집값이 막 상승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6억 5천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과세특례 제도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또 다음 해에 안 되겠다. 6억 원 이하로 충족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주택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저가매매 양도하거나 또는 뭐 타인한테 양도하거나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5억 5천만 원으로 다시 공시가격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무조건 6억 원 이하로 충족이 된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22번째,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분율 40%이나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23번째, 피상속인이 일부만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인 지분율 40% 이하는 상속받은 지분의 40%인지 아니면 전체 주택의 40%를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 전체 주택의 40%만 되면 상속주택 특례 요건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예시가 나왔습니다. 피상속인이 100% 지분 중에 50%만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을 50%씩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25%의 상속 지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상속받은 지분의 40%, 피상속인이 50%였죠. 여기에 40%면 20% 이하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전체 주택이 100%이죠. 그 전체 주택의 40%면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럴 경우에 전체 주택의 40%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00% 중에 40%이기 때문에 10억 원 주택이라고 한다면 40%면 4억 정도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번째,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냐? 받을 수 있다.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또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와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는 어떻게 다른 거냐? 자, 여기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앞전에 제가 설명을 조금 도와드렸었죠.
자,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 동일한 법정 요건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 우선 이 상속주택에 대한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특례 모두 동일한 법정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법정 요건은 계속 강조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상속주택 또는 지분율이 전체 지분의 40% 이하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속주택 또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상속주택 요 모든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을 해야만 하는 법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은 1주택자인데 상속주택을 받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공제 12억 원 그리고 세액공제 80%를 받는 경우이고요. 또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라는 건 다주택자인데 상속주택을 받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법정 요건 충족이 되면 세율 계산할 때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합산은 전부 다 똑같이 된다. 자, 그리고 26번째 경기도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3억 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냐?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세종 지역 일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특례 요건을 받을 수 있다. 근데 경기도 읍면 지역 일대는 받을 수가 없죠. 다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중에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지역 일대만 특례 요건을 수도권 지역에서는 받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방 저가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냐?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인데 지방 저가주택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복이 다 됩니다. 중복이.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이 되고 상속주택도 있고 지방 저가주택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전부 다 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일시적 2주택인데 예컨대 서울에서 서울로 옮기는데 지방 저가주택 한 채가 더 있는 겁니다. 이러면 뭐예요? 중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첩이 된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뭘로 보죠?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지방 저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해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29개의 Q&A까지 알아봤습니다. 조금 시간상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셔서 2번, 3번 정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